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의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타프틱2 강독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타프틱 강독을 듣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먼저 좀 시작부터 드리고 싶네요. 항상 우리가 목적이 사라지면 방향이 사라지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강독을 들으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맹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 죽어버리죠.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상태, 생동감 있는 상태,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이 강독을 듣고 있느냐? 왜 타프티 책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왜 타프티2를 강독을 하는 걸까요? 왜 트랜서핑 강독을, 타프티1 강독을 했던 걸까요? 저는 이 트랜서핑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가지 조각들, 퍼즐의 조각들을 맞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상담 현장에 종사하면서 그러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뭔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트랜서핑 원리를 통해서 조각 맞추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삶에서 이런 트랜서핑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크고 작은 도움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고 역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독을 굳이 이렇게 길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는 것을 사는데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치는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각자의 삶에 녹여지려면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은 다 말하지 않고 있죠. 물론 바딤 젤란드가 여러 가지 독자들 대상으로 받은 질문에 답하는 그러한 책들도 나와 있지만 러시아 사례라는 거죠. 예, 이 한국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측면,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겠지만, 보편성이 있겠지만, 각 사람, 인종, 문화, 민족, 여기에 따라서는 특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독특한 어떤 문화와 의식이 있죠. 생활 방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특정한 또 사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러한 트랜서핑 이치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풀리는 삶을 살길 원하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100% 행복하면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나날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에 또 다가가면서 또 잃었던 행복을 되찾으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흙탕 속에서 이전투구하듯이 그렇게 또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과연 원래 본래의 삶인가? 그게 원래 사는 것인가? 그게 전부인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만족스럽다. 그럼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 내 삶은 계속 꼬여가느냐? 이랬을 때는 삶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또는 신을 원망하거나 내 팔자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조용히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내면의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트랜서핑이라는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치에 부합하는, 상당히 이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현실에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심리학도 공부를 했고, 상담 심리학도 공부했고, 그리고 현실에 그런 것들을 또 일로서 적용을 하면서 많은 사례를 접해왔기 때문에, 뭐,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겠죠. 여러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뭐, 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다니시고, 접해보시고, 음,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나가시라. 그 통합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트랜서핑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상위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얻었던 지식들과 경험들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프티2 강독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든지 심리맨 TV 구간에서 꾸준히 학습하다가 여기로 오셨든지 아니면 우연히 심리 또는 상담 키워드로 들어오셨든지 그래서 타프티나 트랜서핑을 전혀 모르시더라도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렵지 않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사는 얘기고요. 잘 살기 위한 얘기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세를 기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오늘도 저와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책 준비하셨죠? 그리고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페이지 19페이지에 왔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제목은 의지의 선언이에요. 의지의 선언. 먼저 제가 좀 독특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타프티를 거꾸로 뒤집어 놨는데요. 그리고 타프티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초반에. 그 중에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르고 빈둥거리는 달팽이들아. 네, 여러분들을 달팽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추하디 추한 나의 아이들아. 한마디로 참 못났다. 이 얘기예요. 예, 이 못난 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 얘기죠. 기분 나쁘십니까? 네, 이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신 차려라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타프트를 뒤집어 놨는데 이 뒤집어 놓은 타프트를 보고 여러분들 뭐 겁이 나십니까? 와, 여사제인데, 사제, 신과의 중재자인데 이렇게 뒤집어 놓다니 그런 생각 드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트랜서핑 타프티에 대한 핵심 개념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트랜서핑 또는 타프티를 접하면서 또 하나의 펜듈럼에 걸려들면 안 돼요. 물론 이 책은 그러한 의도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식이 펜듈럼에 취약할 경우에 이러한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도 펜듈럼에 포획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펜듈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미끼를 던지고 그것을 덥석 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펜듈럼의 포획된 특징은 뭐예요? 하나의 규칙을 무조건 따라야만 해. 그리고 그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나를 채찍질해야 해. 자책을 해야 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타프티를 접하면서도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제가 잔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달팽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집으로 쑥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슬금슬금 기어다니면서 네, 이 달팽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택권을 가진 자의 위치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 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해요.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트랜서핑, 타프티 원리를 받아들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종교 펜듈럼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믿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험하세요. 시도하세요. 적용해 보세요.
검증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익혀나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고 여러분들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여사제 타프트를 쫓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경전이 아니에요, 이 책이. 책 앞부분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가벼운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리맨의 관점에서 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 저작자인 바딤 잘란드 또는 이 타프티의 의도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제1부에 왔어요. 1부. 1부 전체의 중점을 한번 잡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의 제목은 힘 모으기예요. 힘 모으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양궁이죠, 양궁. 자, 활을 쏘고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정확한 관역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정 위치에 와야 돼요. 정 위치. 네, 내가 활을 쏘려면 표적이 있는 위치에 와야 됩니다. 자, 위치에 왔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정 위치에 있고 목표가 확실하게 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더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활 시위를 힘차게 당겨서 목표를 향해 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다 구비가 되었을 때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서 제1부에서 여기서 이제 관심하는 건 뭐냐면 이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하자? 모으자. 힘이 있어야 트랜스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당김을 위한 조건은 목표가 있어야 하고 정위치에 있어야 하고 방향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위치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현존하는 것, 깨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잠든 상태에서 거친 의식 상태에서 심상화를 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욕망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심상화 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중요성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심상화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펜듈럼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데 심상화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정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끌어당김, 현실 창조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걸 간과하죠. 나의 상태, 나의 존재, 나의 내면의 상태에는 간과하고 오로지 목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마법의 도구처럼 쉽게 이룰까? 이런 얄팍한 지식에만 관심을 갖죠. 안 됩니다. 되면 되는데 가세요. 안 된다니까요. 잠깐 된다니까, 잠깐. 자, 그 다음에 이제 힘은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고요. 자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죠. 자성이라고 하죠. 우리도 하나의 에너지체로서 이러한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성의 크기는 그 에너지의 크기, 빛깔에 따라서 좌우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성이 매우 약하죠. 자성이 강한 사람이 매력이 있고 마력이 있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사람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힘과 위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힘은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느냐? 트랜서핑 원리에서는 이 힘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부 의도라고 하는 힘, 다른 말로 의지 또는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트랜서핑 원리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힘은 이 내부 의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외부 의도라는 힘이 있죠. 외부 의도는 말 그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 외부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힘, 밀어주는 힘, 그리고 그 외부 의도를 끌어오는 더 본질적인 힘은 메타력이라고 했습니다. 타프티 1권에 나와 있죠. 우리는 이 두 종류의 힘을 모두 이용을 할 겁니다. 세 번째, 이러한 힘을 갖기 위해서 먼저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에너지 새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에너지를 새게 만드는 새는 구멍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일들, 불필요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다.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 새어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그냥 손실이에요, 손실. 내가 돈을 주고 무엇을 사는 거는 거래예요. 근데 돈이 계속 빠져나가. 얻는 건 없어. 손실이죠.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계속 줄줄줄줄 새어나간다. 막아야죠. 새는 구멍만 막아도 에너지는 복원됩니다. 새 나가는 돈, 쓸데없는 지출만 막아도 돈은 쌓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에너지 새는 구멍이 무엇인가 있다면 찾아서 막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에너지는 굉장히 밝은 상태, 맑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혼탁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물을 밑에 모래를 넣고 막 휘저으면은 혼탁해지죠. 이게 가라앉을 때 물이 맑아지죠. 맑은 에너지 상태인가? 거친 에너지 상태인가? 이건 에너지 정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정화하고 복원을 함으로써 강화에 이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에너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맨이 얘기하죠.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먼저 정화되어야 하고 그 다음 복원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트랜서핑을 하는 것을 저는 단계별 트랜서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강화해야 되는데 에너지 강화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움직임,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에너지는 더 강화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에너지는 더 약화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또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할 때 에너지가 흐르게 되죠. 에너지가 강화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흐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혈관과 같아요. 막히는 게 없어야 되고 좁아져서도 안 됩니다. 끊임없이 흐른다면 그 흐름 가운데 정화도 있고 강화도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건 뭐다? 나에게 있어서 지금 에너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자원이라고도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이것을 키우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겁니다. 체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목표한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심리적인 체력, 영적인 체력, 마음의 체력 있어야 됩니다. 힘을 모으는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부를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 제목은 의지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먼저 제목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에요. 의지의 선언. 네, 의지를 선언한다 얘기죠. 의지. 이 의지라는 단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지라는 개념하고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프티에서 말하는 의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오늘 여러분들 잘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선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도의 선언. 선언. 선언은 뭡니까? 선언은 뭐예요? 선언은 결의가 담겨 있죠. 예, 결의. 예. 선언을 하면 그건 곧 뭘 뜻해요?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지, 행동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선언은. 뭐 고백한다, 푸념한다. 이것과는 의미가 다르죠. 선언이란 말은. 선언은 강한 의지와 행동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의지를 선언한단 말입니다. 의지의 선언, 의도의 선언. 이건 뭡니까? 의도의 조율이다 이 뜻입니다. 트랜서핑 1.0 버전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의도의 조율. 그러면 의도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의지란 말도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의지는요, 믿음과 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의지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 트랜서핑 1.0 버전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욕망이 아닌 의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욕망이 뭐예요? 그냥 간절히 원하는 상태. 행동은 빠져 있고 의심은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한 간절한 욕망,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 의도를 사용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의지는 행동이 포함된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대가 아닌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선택이란 단어에는 행동화가 포함된 말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행동이 들어있지 않아요. 수동적이에요. 선택은 행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선택이란 말은 내 의지, 행동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사용할 때는 반드시 행동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새로운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선택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단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선택의 기회가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인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주인의 위치를 사용하란 뜻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개념을 바꾸시기 바래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갈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 선택을 두려워하세요. 왜? 내가 삶을 선택한다니. 그럼 이게 오롯이 내 책임인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잘못 선택하는 걸 왜 두려워하십니까?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잘못된 선택이면 다시 복원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는데, 잘못된 선택인 걸 알았다면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안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그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택권을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 선택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잘 편안하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욕망만을 갖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당하는 거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왜 선택권을 팔아먹으십니까? 트랜서핑 1.0 버전에 이런 얘기가 있죠. 행동하지 않을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왜 선택해놓고 자꾸 뒤돌아봅니까? 왜 앞으로 가기를 선택했으면 또 뒤를 보면서 앞으로 달려갑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또 후회하죠. 선택을 했으면 선택한 방향을 보고 가세요. 이게 선택의 의미입니다. 이게 의지입니다. 이게 의도예요. 그 다음, 의지력과 노력. 의지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노력, 꾸준함, 지속, 이거예요. 여러분들 타프티 1, 2 보시면서 그리고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을 보시면서 꾸준함, 지속이란 단어가 나오면 예, 형광펜으로 칠을 하셔야 돼. 별표를 하셔야 돼, 별표. 그게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앞으로 그걸 찾아내셔야 돼. 꾸준히 지속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별표를 하셔야 돼. 그게 중요한 말인데 곳곳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간과하시더라고요. 의지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행동화를 했어. 선택을 했어. 좋아요. 중요한 건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났어. 정위치에 왔어. 현존의 상태에 왔어. 자, 이제 심상화를 해. 지속하셔야죠. 몇 번 하고 안 되나 보다. 끝나?
아니에요.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의 힘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물질 세계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매우 천천히 나타난다는 거죠. 가능태 공간에서의 변화는 순간이동 수준이라면 우리가 꿈에서 가능태 여행을 한다고 그랬죠? 꿈꾸는 세상에서 변화는 순간이동이라면 현실에서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도 서서히 일어나고 현실화되는 것도 서서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자동차도 서서히 가면서 빨리 이동하는 거죠. 모든 게 그렇단 말이에요. 갑자기 뚝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삼켜서 소화되는 거지. 포만감에 이르는 거지. 음식 먹어서 바로 위로, 바로 이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게 서서히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물질 세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트랜서핑의 법칙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지 않아요. 포함하면서 갑니다. 포함하면서 가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불활성, 활성화가 천천히 일어나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의지력 또는 자성, 의지의 힘을 강화해야만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좀 쉬울 겁니다. 이제 반복이에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암과 행동이다. 뭐예요? 아는 것과 행동이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는 것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펴보고 사고를 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이해가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해가 되면 행동으로 번역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이해를 안 시키고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러면은 이건 선동과 같아요. 이해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랜서핑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타프티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일 때 무조건 믿으란 뜻이 아닙니다. 이해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여져요. 이해를 해서 받아들인 것은 행동으로 번역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행동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선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현실이 복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지다. 정말로 알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으로 이어진 상태를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그것이 선택이에요. 행동을 포함한 선택. 세 번째, 너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만 이해하면 된다.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밑에 보실까요? 의지의 사전적 의미는 이루고자 하는 것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목표가 있고, 방향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하는 건데, 견고히 지속하는 거. 여기까지를 의지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트랜서핑 타프티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 사전적 의미의 의지는 내부 의도란 개념으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내부 의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트랜서핑 이치는 내부 의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외부 의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외부 의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를 위하여 사용되는 겁니다. 외부 의도를 불러오고 외부 의도에 올라타서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힘, 그것을 내가 유지해 주는 힘, 이게 내부 의도, 의지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외부 의도란 개념도 없고 감각도 없고 오로지 노력, 무조건 이길 때까지 될 때까지 해.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롯이 나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은 외부의 흐름을 이용하기 위한 만큼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합당하게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감각에 속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말로는 그런가? 이 정도예요. 계속 이어집니다. 타프티에서 말하는 의지력의 의미. 21페이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의지, 즉 의지력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강제한다는 뜻도 현실을 위해 애쓴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희가 얻는 것은 줄어든다.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더 집요하게 압력을 가할수록 저항만 받게 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죠. 네. 이게 바로 내부 의도의 한계에 머물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욕망이 아닌 의도를 사용해라 이 뜻이죠. 애쓰는 거는 내부 의도. 외부 의도 흐름을 타기 위해서 그 흐름을 일으키기 위한 그 방편으로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부 의도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지라는 것은 이 펜듈럼과 내부 의도 한계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의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외부 의도의 흐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타프티 1이나 트랜서핑 강독을 다 들으신 분은 이제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 이해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심리맨 TV 구간으로 가셔서 트랜서핑 1.0 버전을 좀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지라는 단어에 의도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이다. 의지라는 본래의 의미는 의도와 자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본래의 의미는. 그래서 진정한 의지는 의도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탈피, 뭐예요? 피가 펜듈럼의 피입니다. 탈피하는 겁니다. 예, 펜듈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펜듈럼에 오히려 종속당해서 펜듈럼의 노예로서 의지를 사용하고 있죠. 이 큰 개념이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 조절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인간관계를 맺든 무엇을 해나가든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힘 조절이. 중요성 조절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는 너희의 것이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힘, 즉 현실의 엔진이다. 이게 바로 외부 의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의 작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을 또 읽어보죠. 욕망하지만 말고 의도를 사용하라. 22페이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통제하려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유무 자체에 있다. 자, 이 말 이해되십니까? 현실을 통제하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현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현실을 통제하겠다는 의지, 선택에서 나온다. 의도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의도, 의지, 선택은 뭘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행동화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노력의 유무라는 것은 행동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한 걸음을 뛴다는 얘기입니다. 시도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빙워크 아시죠?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무빙워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까이 가서 타려고 하면 움직이잖아요. 에스컬레이터가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게 그것과 똑같아요. 멀찌감쳐서 볼 때는 멈춰 있어. 근데 내가 피동적이면은 멈춰 있으니까 난 안 가. 이거예요. 저게 움직이면 탈 거야. 이거예요. 탈 수 없어요. 그러면. 네가 움직이면 내가 탈게. 못 타요. 현실이 풀리면 열심히 할게. 나에게 운이 오면 올해 잘 살아볼게. 안 와요. 안 와. 여러분, 신년 운세 많이 보셨습니까? 언제까지 팔자 타령하실래요? 운이 좋으면 하신다고요? 운이 좋으면 결혼하고, 운이 좋으면 직장 가고 이겁니까? 운이 좋으면 열심히 살고, 올해 운이 나쁘니까 몸 사리는 거예요? 트레서피는 그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니까 움직이고, 움직이니까 발을 움직이니까 같이 가죠? 그거예요. 네가 먼저 움직여. 의지, 행동, 선택.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에너지,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외부 의도가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외부 의도의 흐름이 안 와요. 왜 안 와요? 안 움직이잖아요. 한탄만 하고 있잖아요.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내 현실 바꿀 수 있다고요? 알아요. 근데 이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찬란한 현실을 제가 꿈을 꾸겠습니까? 지금 내 현실을 모르세요? 저 이렇게 힘든 거 모르세요? 알죠? 아니까 한 걸음씩 나오시란 말이죠. 한 걸음을 옮길 때 변하는 거예요. 트랜서핑은 비가 오니까 우산을 펴는 게 아니고 우산을 펴면 비가 오고 비가 멈춰서 우산을 접는 게 아니라 우산을 접으면 비가 멈추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행운이 오니까 기회가 오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기회를 불러오는 거고 움직이니까 행운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에게는 언제 반쪽이 다가올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움직일 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조건이 있죠. 에너지도 있어야 돼. 방향도 맞아야 돼. 위치도 맞아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얘기했죠? 점검하시라 이거예요. 점검하시라. 자, 다 했어. 근데 힘도 있어. 다 있어. 안 움직여? 소용없어요, 그럼. 그럼 내가 갖고 있던 힘도 계속 빠져요. 안 움직이니까. 힘을 쓰라고 준비해놨는데 안 움직이고 붙잡고만 있으면 그것도 힘 빠질 일이죠. 모든 것은 이치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점검해보세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외부 의도의 흐름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 외부 의도가 온 게 아니라 펜듈럼에 낚였는데요. 아셨으면 됐어요. 다시 선택하세요. 움직이세요,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새는 구멍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두 번째, 미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이들을 따라간다. 이제 이 말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이 선택이란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선택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의지,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는 선택하던 이들을 따라간다. 그 반대로 살아왔죠, 우리는. 나의 과거는 나로 하여금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지. 나의 현실이 내 선택을 무참히 짓밟았지. 내 선택은 사라졌지. 내 꿈은 사라졌지. 나의 삶은 하나도 없지. 자, 좋다. 그랬다 칩시다.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연장하실 겁니까? 싫죠? 아, 싫은데요. 그거 토달지 마세요. 싫으면 지금부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큰 선택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작은 거, 제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몸부터 주인이 되세요. 몸부터. 나가서 산책하시고, 귀차니즘에 빠졌다면 기지개 펴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몸부터 주인이 되세요. 원치 않는 거 계속 몸에 주입하고 있었다면 내 몸의 주인이 돼서 절제하세요. 그 선택을 하세요. 시작하세요. 내 팔자를 맡기고 살았다면 거울 제조공 쫓아다니지 말고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해 나가세요, 지금부터. 갑자기 바뀝니까? 아니라니까요. 서서히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선택을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세 번째, 너희는 기대하고 바라기만 한다. 될지 안 될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운이 좋을지 나쁠지만 생각하지. 자신의 가능태를 선택하는 대신에 말이다. 네, 뭐 할 말 없죠? 정확한 지적이에요.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이제 아시겠죠? 핵심은 의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의도는 감각에 속한 거예요. 적용해 나가셔야 익힐 수 있는 겁니다. 욕망이 아닌 의도, 간절함이 아닌 의도를 사용하십시오. 내부 의도, 외부 의도의 차이. 내부 의도는 능동, 외부 의도는 수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무빙워크 얘기했죠? 의지와 외부 의도의 힘의 조화. 그 중간 지점에 의도의 감각이 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주인의 위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위치가 중요하다. 주인의 위치, 선택권을 가진 자의 위치. 다른 말로 현존하는 겁니다. 깨어나는 거죠. 23페이지. 그 달팽이 같은 습관을 뜯어 고쳐야 한다.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는 습관 말이다. 지식만으로는 그 습관을 떨쳐내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너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잊어버릴 것이고 끊임없이 기대하기만 할 것이다. 네, 역시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달팽이 같은 습관. 뭡니까?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는 습관. 이것이 제가 말하는 소위 시크릿 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법의 램프여 이루어 주소서. 안 됩니다. 안 돼요. 달콤한 마법에 걸려서 여러분들은 중독에 걸려서 독을 먹게 됩니다. 독 먹는다고요, 독.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망가져요, 나중에 그러다가. 차라리 시크릿이고 트랜서핑이고 이거 다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나, 차라리 그러려면. 내부유도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게 나, 차라리. 그것마저 무너진단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달팽이 껍질마저 빼앗긴단 말입니다. 심리맨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데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도 있어요. 마음 공부하는 쪽에서는 쟤는 놀라운 세계를 모르고 있구나. 의미를 축소하고 있구나, 쟤는. 또 이러한 사회과학에 기반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쟤는 유사심리학을 얘기하고 있구나. 네, 저는 애매한 지점에 있습니다. 그 애매한 지점이 저한테는 너무나 정확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라.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을 만들어 가시라. 통합적으로. 이걸 무조건 최상위 개념으로 쫓아가라는 뜻도 아니에요. 통합해 나가시라. 통합의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사제 타프틸 섬기란 뜻이 아니에요. 심리맨을 추종하란 뜻이 아니에요. 달팽이 같은 습관.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는 습관. 습관은 고치기 어려워서 습관입니다. 그럼 이 고치기 어려운 습관을 거스르고 바꾸려면 꾸준히 해야겠어요? 한 번 하고 말아야겠어요? 꾸준히 해야 되죠. 꿈에선 습관이라는 것도 없어요. 꿈에서 뭐 어떤 습관이 나옵니까? 순간이동 가능한데 물질 세계에서는 습관을 거스르는 것도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이걸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기력해지죠. 다 팔자야.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서 가는 거야. 다 유전이야. 그럼 뭐 범죄자도 유전이고 성공하는 사람도 유전이면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그걸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아니야. 유전도 있지만 유전이 아닌 요인도 있어. 환경이란 요인이 심지어 작다고도 말하지, 누구는. 하지만 그 작은 것을 나는 선택하겠어. 이게 바로 선택의 말의 힘입니다. 선택할 때 심지어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말하죠. 쟤는 저런 유전자를 갖고 있었구나. 원래 제 팔자가 나중에 저렇게 잘 풀리게 돼 있었던 거구나. 결과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인 얘기를.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맡기지 마세요. 선택하십시오. 선택이란 단어가 굉장히 비중 있는 단어입니다. 습관을 거스르는 선택. 이걸 하지 않으면 왜곡된 시크릿류의 현실 창조 마인드에 빠집니다. 왜곡된 시크릿류라는 표현 이제 아시겠죠? 제가 말하는 의도를. 뭐예요? 욕망을 향한 중요성만 높아지는 거. 그래서 뭐예요? 결심하고 자책하고 결심하고 자책하고 결심하고 자책하고 해마다 달마다
매일매일.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칩니다, 나 왜 지쳐. 지치면 하는 거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이거지, 이제. 다 필요 없어. 아니면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 어떤 특정한 이상화한 사람을 딱 설정을 해서 거기 확 빠져버려, 그냥. 맡겨버려, 내 운명을. 위로해주거든, 거기 가면. 결심 자체 굴레에서 나오는 거는요, 결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결심하십니까? 선택을 하셔야지. 결심하고 선택은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선택의 단어의 비중을 이제 느끼시겠죠? 새로운 행동화. 한 걸음, 한 걸음. 살짝, 살짝. 그 다음에 그렇게 행동화를 시작을 했다면 두 번째, 오직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예, 반복적인 연습, 이게 꾸준함 지속이죠? 밑줄 그셔야 돼요, 이런데. 기대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항상, 최대한, 자주 이 설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또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다. 노력해야 한다. 나오죠? 방구석 트랜서핑 아니죠?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지니의 램프 아니죠? 선택하고 행동하고 반복하고 체화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 제가 얘기 다 했습니다. 이제 타프티 확언 제가 정리해서 만들어 봤어요. 의지의 선언의 주제에 해당하는 타프티 확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현실이 나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현실이 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다. 나의 의도를 외부 의도가 이루어 준다. 나는 기대만 하지 않고 선택한다. 선택은 행동을 포함한다. 나는 의도하기를 의도한다. 오늘 제목의 의지의 선언이잖아요. 자, 이 문장을 선언하십시오. EFT를 사용하셔도 돼요. EFT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심리의 TV 구간의 추천 영상 코너에는 올려놨어요. EFT 기법을 활용해서 이러한 확언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의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는 결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의 차이를 분명히 아시고 이 의지를 사용하셔야 돼요. 또 막 혼자 불타가지고 갑자기 막 오늘 하루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두 번째 영상이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이 쌓임과 더불어서 녹취록을 전자책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취록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완성도 있게끔 좀 문장을 다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처럼 타프티 확언 추가가 될 거고요.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보충이 돼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보셔도 되고 보고 난 후에 보셔도 되고 두고두고 또 이동하시면서 보셔도 되는 좋은 자료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전자책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좋아요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영상이 좀 확산이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일로 이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전자책을 발행하게 되면 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만들어진 시점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언제 보시더라도 손색 없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하시면서 적용하고 또 점검하고 계속 반복하시고 미진한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다면 심리맨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심리맨 유료 상담도 있으니까 심리맨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필요한 대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점 풀려나가시고 그리고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